안녕하세요, 화델입니다. 오늘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짜장면의 진짜 원조가 있는 이곳에서 유니짜장 한 그릇 먹어보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은 지구 어디에나 있는데요. 미국, 일본, 동남아는 당연하고 아프리카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와 같은 위험지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역시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부산 초량동, 대구, 서울 등 차이나타운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차이나타운 하면 어디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인천 차이나타운을 떠올리실 텐데요. 서울에서도 가깝고 그 규모도 크고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짜장면으로도 유명한 인천 차이나타운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언제부터 인천에 생기게 됐을까요? 일단 그 역사는 100년도 더 뒤로 돌아갑니다. 19세기 후반 인천항 개함과 함께 청해 조개지로 지금의 인천 설린동, 북성동 전역이 지정되면서 중국인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입된 화교들이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지금의 차이나타운을 이루게 된 건데요. 특히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 인천시 중구 일대는 당시 청나라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화교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항 이후 중국과의 교역 중심지로서 인천은 19세기 후반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이는 인천에 들어온 화교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도 인천항에서 중국 웨이하이로 연결되는 화물선의 물량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을 정도로 인천항은 한중 교역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대륙의 한족 화교나 조선족 중심으로 발생된 곳이라고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한족 화교나 조선족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의 대림동, 가리봉동 등과는 다르게 거주민들이 대만 화교, 즉 중화민국 화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형성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 막 화교들이 넘어오던 시절은 지금의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신화교가 아니었는데요. 당시 중국 대륙은 국민당이 집권하던 시기였고 1949년 2차 국共내전의 실패로 국민당이 지금의 대만으로 도주하게 되고 대륙에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본인들 조국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반공 영향으로 공산당에 대한 적대감이 기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과 내적 친밀감이 형성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물론 이는 한중 수교 이후로 완전히 흔들려 버렸고요. 대만에서 반중 심리가 커지기 시작한 2020년 이후로는 대만의 쌍십절이 있는 10월마다 차이나타운에서 대만 국기를 걸어놓는 행사를 하는 등 본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하고 있는데요. 당시 넘어온 화교들의 3세, 4세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군대를 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여전히 인천 차이나타운의 거주민들은 대만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천 차이나타운이 지금처럼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지로 어떻게 급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지역 명소로 거듭나게 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2007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지정을 받으면서부터 급격하게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계속 차이나타운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엔 차이나타운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저마다의 재미를 가진 각종 콘텐츠가 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송월동 동화마을은 아기자기한 벽화와 고전 동화 조형물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은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는 않지만 2010년대 동화마을이 조성되던 시기에는 여기를 찾으러 왔다가 차이나타운도 가는 방문객들이 있었을 정도로 국내 벽화마을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혔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계양장 문화지구는 개화기 당시에 지어진 일본식 목조주택이 카페, 전시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 30대 데이트 코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국지 벽화거리나 이 오르막길 그대로 올라가면 갈 수 있는 자유공원 등도 차이나타운 방문객들의 주요 핫플레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가장 큰 상징은 바로 짜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이 짜장면이 시작된 곳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짜장면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졸업식, 운동회 등 큰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함께했던 명실상부 소울푸드인데요. 짜장면의 가격으로 화폐 가치와 물가 상승을 확인할 정도로 시대와 경제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60년대 15원에서 70년대 200원,
80년대 800원에서 90년대 짜장면이 1000원을 넘게 되고요. 2000년대에 3, 4천원을 지나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에 6, 7천원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듯 짜장면 하나로 근 6, 70년간의 시대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과 IMF,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모두 반영한 서민 경제 현실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짜장면이 시작된 원조는 어디일까요? 보통 짜장면의 원조라고 하면 공화춘을 가장 먼저 말할 텐데요. 하지만 1세대 화교들은 당시 짜장면은 모두가 팔던 음식이기 때문에 공화춘을 짜장면의 원조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화춘이 최초가 맞다고 보는 사람들은 짜장면이라는 이름을 걸고 최초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원조 최초가 맞다는 의견인데요. 이것이 지금도 인천의 화교들 사이에선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공화춘은 당시에 결혼식과 같은 대규모 행사도 가능한 곳으로 청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점으로 그 명성을 이어갔고요. 이때 인천을 대표하는 3대 요리점이 바로 공화춘, 중화루, 동흥루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과 각 요리점의 공동 운영으로 인한 법정 소송, 1967년 실행된 외국인 토지 소유권 제한 조치를 통해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유명 요리점들 역시 급격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공화춘도 1983년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공화춘은 1983년을 끝으로 모든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1980년 우이광의 막내 사위 왕이병이 같은 차이나타운의 신승반점이라는 이름의 중화요리집을 개업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짜장면의 원조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북성동 짜장면 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공화춘 때문인데요. 이곳은 1998년부터 공화춘 재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이현대가 2004년 개업한 곳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과거 공화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신승반점과 공화춘 사이에 원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부는 새로운 공화춘이 재건하는 노력 과정에서 상표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 1호 짜장면집 공화춘이라거나 100년을 지켜온 자부심 등의 홍보 문구를 소비자 기만으로 치부하지 않았고 신승반점의 고발은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 원조 공화춘 짜장면을 먹기 위해 인천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새로운 공화춘을 원조집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원조집은 우이강의 외손녀 왕혜주씨가 운영 중인 신승반점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백짜장으로 유명한 연경, 청관 등을 함께 고민하다가 그래도 온 김에 진짜 짜장면 원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신승반점으로 향했는데요. 고민한 이유는 바로 웨이팅입니다. 평일 오후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앞에 대기자가 7팀이나 되더라고요. 저희는 생각보다 빠르게 손님들이 빠져서 15분 정도만 기다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유니짜장, 백짬뽕, 찹쌀탕수육을 먹었는데요. 그리고 백짬뽕 하나랑 유니짜장 하나. 네. 일단 유니짜장은 이름에 걸맞게 잘게 다져진 속재료가 꾸덕한 것이 면에 보일 때도 그 질감이 그대로 느껴졌고 저는 다 넣으면 짤 것 같아서 소스를 조금 남겨서 부었는데요. 이 정도로도 소스는 충분했습니다. 상당히 고소한 맛이었고 간이 너무 강한 동네 짜장면집과는 이 점에서 맛으로 확실히 구분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원조라는 말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짜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데?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찹쌀탕수육은 소스가 부어진 상태로 나왔는데요. 장단컨대 원래 찍먹인 분들도 이건 하나도 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소스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히 감칠맛이 도는 새콤함과 부드러움이 탕수육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평소 찹쌀탕수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도 그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한사원이 먹은 백짬뽕은 큼지막하게 들어간 신선한 재료들과 쫄깃쫄깃한 면,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까지 어디 하나 모자름이 없는 한사원 기준 지금까지 먹은 것 중 최고의 백짬뽕이었습니다. 저희가 먹은 메뉴 어디 하나 부족하거나 취향이 안 맞은 것은 없었고요. 먹는 30분 동안 즐거운 식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신승반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처럼 여기 본점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곡, 신도림, 판교, 여의도 등 가까운 지점에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